자, 오늘은 전산회계 1급 107회 객관식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107회죠. 객관식 1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자산은 현재 사건의 결과. 이게 틀렸죠? 자산이나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예요. 그래서 현재 사건의 결과가 틀렸어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이거 맞는 이야기죠. 미래의 경제적 교익, 미래의 돈이 된다. 그래서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1번은 현재란 말이 틀렸어요. 과거의 사건의 결과. 2번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맞죠? 경제적 교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의무다. 미래의 의무는 아니고 현재에 부담하는 의무죠. 여기는 미래가 틀렸어요. 여기는 현재로 바꿔야죠. 3번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경제적 교익의 증가. 맞죠? 수익은 돈이 된다. 이게 돈이 증가된다. 지분 참여자, 이게 주주죠. 주주에 대한 출연과 이거 출자금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래서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주주가 출자하는 것은 제외시킨다. 이게 3번이 맞았어요. 4번 비용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교익의 감소.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는 배당을 말하는 거. 배당. 주주에게 배당. 그래서 제외하며 이건 뭐 맞는 이야기죠.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차손은 포함하죠. 차손도 포함해야죠. 차손이라는 건 그러죠. 예.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런 것들 차손인데 그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잖아요. 4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2번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총평균법, 계속기록법, 선입선별, 후입선지법, 실질재고.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수량 결정.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 여기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판매 수량을 계속 적는 거예요. 판매 수량.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실사를 하는 거죠. 기말에 실사를 해서 재고조사를 해서 수량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혼합법.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 혼합법. 그 다음에 그 단가 결정 방법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기 답은 뭐겠어요? 총평균법, 계속기록법, 선입선지법은 아니고 실질재고조사법. 이 답은 두 가지. 그래서 답은 나하고 마. 답은 2번이네요. 그러면 단가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은 선의청후 계매라 했죠. 선의청후 계매.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개별법, 매가한우법. 이 6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 이 순서대로 외운다 했죠. 선의청후 계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2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3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선입자 수표는 어음이죠. 선입자 수표가 뭐냐? 선입자 수표는 다시 말해서 선교부일자 수표야. 선교부일자. 예를 들어서 수표를 발행하는데 교부일은 5월 1일. 오늘 수표를 줘요. 상대방한테. 거래처한테 오늘 5월 1일 날 줬어. 근데 수표의 발행일은
수표 그 액면에 적혀있는 발행일 또는 결제일은 5월 30일. 그래서 먼저 교보고 발행 결제일은 5월 31일 날 돈을 줄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음처럼 만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음이에요, 어음. 선일자 수표는 어음처럼 지급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아니죠. 그 다음에 당좌 수표 받았어요? 타임 발행 수표 받았어요? 자기 없어. 전부 다 이것은 현금처럼 지급한다. 답은 1번이고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유형자산이요? 유형자산 물어봤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업의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이 말이 틀렸죠. 그래서 땅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재고자산 이렇게 바뀐다.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 유형자산을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 취득세, 뭐 각종 비용들, 설치 비용들 전부 다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이거 맞죠?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당기비용 아니죠. 지출은 두 가지가 있죠.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다 있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그래서 이 말은 3번은 틀렸어요.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한다. 아니죠. 여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라는 뜻은 가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 투자, 유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땅을 샀어요. 땅을 구입했는데 공장 신축 목적으로 땅을 샀다. 그때는 토지, 유형자산. 땅을 판매 목적으로 샀다. 그때는 상품, 재고자산이죠. 투기 목적이요?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이죠.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성격에 따라 단기비용, 수익적 지출, 자산의 취득원가, 이건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의 답은 2번이네요. 5번. 다음은 한국의 단기매매주택과 관련된 자료다. 단기손익계산서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대요. A사 주식을 취득 50만원짜리가 기말에 가니까 70만원이 됐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이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평가액이 얼마겠어요? 20만원. 영업의 손익이에요. 영업의 손익. 영업의 손익에 플러스고 B사 주식은 30만원짜리인데 30에 취득했는데 20이 됐네. 그럼 여기 단기매매적 평가손실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0만원. 맞죠? 예. 그 다음에 배당금 받았대요. 배당금 받았어요? 그러면 배당금 수익이죠. 영업의 손익, 영업의 손익. 5만원. 그 다음에 단기 초에 25만원에 취득한 C사 주식을 단기 중에 30에 처분했다. 얘는 뭐겠어요? 단기 매매주권 처분 이익이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5만원. 단기 중에 25만원짜리를 30만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5만원. 그럼 여기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 영업의 손익에 영업의 손익 20만원에서 10만원 빼고 5만원 더고 5만원 더하니까 답은 20만원. 문제 6번 사채죠.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는 것은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매년 액면이자는 똑같다. 액면이자는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이자로요. 그래서 매년 일정 맞죠? 액면이자는 동일하다. 맞는 이야기예요. 답은 1번이에요. 2번 사채를 할증 발행하는 경우 매년 유효이자는 증가한다. 여기를 좀 봐요. 할증 발행.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원이다. 근데 할증가 600원을 발행했다. 그러면 최초의 장부가는 600원이죠. 600원. 할증 발행 차금이
자, 액면가가 500원이고 할증가가 600원이면은 할증 발행 차금이 100원이죠. 이런 걸 할증 발행이죠. 할증 발행 시는 장부가가 처음에 600원 있다가 결국에는 액면가 500원으로 가니까 장부가는 매년 감소죠. 장부가는 매년 감소. 그러면 유효이자,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가 되겠죠. 매년 감소가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유효이자는 여기 유효이자가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장부가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유효이자율 곱하니까 장부가가 매년 감소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도 매년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말이에요. 할증 발행 때 유효이자는 장부가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자 비용, 유효이자도 감소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 장부가가 감소니까 이자 비용도 감소한다.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시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지 않고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 여기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가 뭐라 했어요? 발행가는 받은 돈이죠. 받은 돈. 발행가는 받은 돈이에요. 그래서 받은 돈에서 차감하는 거죠. 받은 돈에서 차감. 그래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다. 여기 조심할 것이 발행가죠. 발행가. 사채 발행비는 액면가에서 차감한다. 이름은 틀려요. 이름은 틀린 말이다. 이게 액면가 차감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액면가는 갚을 돈이야. 갚을 돈. 미래에 갚을 돈인데 거기서 어떻게 차감해요? 그래서 여기 3번은 틀리고 4번 사채 할인 발행 시 또는 할증 발행 시 발행 차금은 상가액 또는 한입액은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때 차금 상가액 있죠.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할증 발행할 때 상가액은 매년 어때요? 상가액은 매년 증가. 여기 환입액이죠. 환입액 또는 상가액 그래요. 매년 증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할인 발행할 때 상가액은 매년 증가. 왜? 포물세이니까 이렇게 포물선으로 해서 급속하게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가액은 매년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 이 직관적으로 그림 보고 판단하는데 여기 그림을 내우시는 거예요. 할인 발행할 때 장부가는 매년 증가. 맞죠? 할인 발행할 때 400원인데 이게 500원이 돼야 되니까 장부가는 매년 증가해요. 할인 발행할 때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장부가 곱하기 유효 이자이므로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 여기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해요. 맞죠? 그 다음에 할인 차금은 할인 발행 차금이 100원 있다가 상각을 하니까 차금이 매년 감소죠. 매년 감소죠. 참 결국에는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할인 상가액은 매년 증가. 상가액은 매년 포물세이니까. 할증 발행할 때는 장부가는 매년 감소.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 그 다음에 할증 차금도 매년 감소. 할증 상각은 매년 증가. 차금은 매년 감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0이 된다. 할증 차금도 결국에 0이 돼요. 근데 상가액은 매년 증가. 왜냐하면 포물세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고 문제 7번 다음 중 계정 과목과 자본 항목의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맞나요? 이게 2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임시 항목이에요. 임시 항목. 매도가 된 주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 했죠. 답은 2번이고. 문제 8번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단기의 순이익과 차기의 순이익, 차기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해서 비용이 과대되죠. 비용이. 수익적 지출이 지금 잘못했으니까, 수익적 지출로 잘못했으니까 비용은 과대. 비용은 과대돼요. 비용이 과대되니까 이익은 과소. 이익은 과소되죠. 맞죠? 차기의 당기순이익이 과대. 차기의 당기순이익이 왜 과대되냐? 여기 사유가 그러죠. 자본적 지출로 안 했기에 지금 올해 자본적 지출로 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안 했기에 자산은 과소됐죠. 그러면 차기 이후는 감가상각비가 과소돼요. 차기 순이익은 과대된다. 이게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자산을 과소해서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과소되니까 차기 순이익은 과대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단기는 과소, 차기는 과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번은 매몰원가, 매몰원가를 물어봤어요. 매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기 승용차의 구입 결정을 하면서 사용하던 승용처분 시 기존의 승용차의 취득원가. 매몰원가는 과거에 취득한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누기예요. 감가상각누기 있으면은 그거 빼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승용차의 취득원가는 매몰원가죠. 전혀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된다.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 향후 의사결정을 통해 해소할 수 없는 취득원가. 맞죠? 3번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과거의 원가죠. 1번, 2번, 3번은 맞느냐 이거. 4번 공장의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제품의 배송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화물차의 취득. 지금 새 걸 사고 있대요. 새 걸 사는 거, 그것은 기회원가 성격이죠.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 틀렸어요.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과거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취득원가, 이것은 기회원가 성격이다.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제조원가. 간접원가. 간접원가는 직접원가의 반대죠. 추적이 불가능해요. 제조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분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간접원가는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 맞느냐 이거. 2번 조업도 증감에 따라 총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원가. 맞죠?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가 여기에 속한다. 맞아요. 직접 조립이 직접 노무비는 변동원가죠. 3번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가 감소한다. 맞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원가가 감소. 4번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변동원가가 증가한다. 여기에는 뭐겠어요? 조업도가 증가,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죠? 단위당 변동원가 일정. 여기는 숫자를 한번 넣어봐요.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은, 고정비가 만약에 100만원이다. 100만원 있는데, 한 개 만들 때는 100만원이죠. 근데 고정비 2개 만들면은 어때요? 50만원으로 단위당 원가가 감소죠. 단위당 원가가 감소죠.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총 원가는 고정됐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한다.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 단위당 원가는 여기 변동비는 봐봐요. 변동비는 한 개 만들 때 만약에 10만원이다. 2개 만들 때 20만원이죠. 3개 만들 때 30만원이죠. 이게 단가로 따지면은 10만원. 여기도 20 나누기 2하니까 10만원. 똑같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은 대하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였다. 재료원가는 공정어 초기에 모두 투입. 이 공정어 초기에 모두 투입했으니까 재료는 더 이상 투입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가 100%라는 이야기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가공비는 공정어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 완성품 완성으로 만든 것은. 가공비는 전량 투입이 없어요. 모두 투입이 없는 거예요. 골고루 걸쳐서 투입이 된다. 그래서 완성도가 10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완성도가 70%입니다. 주어지죠. 그래서 기초가 100개, 단기 착수가 2000개, 단기 완성이 1800개, 기말이 300개, 완성도가 70%라면은, 그럼 여기 이 계산하면은, 여기 재료는 공정어 초기에 전량 투입했으면은,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도는 무조건 100%죠. 그래서 재료비는 단기 완성 1800개에다가, 기말에 300개 곱하기 100%니까 2100개가 완성품 완성량이고, 가공비는 공정어 초기에 전량 투입이 불가능해요. 여기는 공정어 초기가 됐든 공정에 전량 투입이 불가능하다. 주어진 가공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70%죠. 그래서 가공비는 1800개가 단기 완성이고 기말에 300개 있는데 300개 중에 70%가 가공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10개. 그래서 여기 2010개가 완성품 완성량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어요? 답은 1번이네. 1번. 답은 1번 하시고, 문제 12번은 제조기업의 원가 관련 자료, 매출원가 금액으로 오른 것을.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 나와요. 이건 반드시 맞춰야 돼요. 단기 총 제조원가 기초제공품 이걸 주어주고, 그럼 이 T계정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돼. 여기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수식으로 풀면 안 되고 이렇게 T계정을 그려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하고 제품인데, 기초 제공품은 50만원 50만원이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150.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모르고, 기말 제공품은 130. 기말이 130이네요. 그러면 여기 기초하고 단기 총점이 150이에요. 기말은 130.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70만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70만원. 이렇게 먼저 구하고, 구할 수 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70입니다. 여기 70을 여기다 써야죠. 제품의 T계정에 가가지고 70만원. 기초 제품은 80만원. 기말 제품은 30만원. 매출원가는 역산해서 구하니까 120이 되겠죠. 120. 답은 120이네요. 반드시 T계정을 그려서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푸셔야 돼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면세. 도서, 책 있죠. 책은 면세. 책이나 생화 이런 것들은 면세. 그 다음에 의료행위 이런 것들은 병원 전부 다 면세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면세죠. 그 다음에 기저귀, 유아용 기저귀 이런 건 면세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원의 교육 용역 면세죠.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불법 교육이다, 불법 강의다, 과세. 그런 것들은 과세죠. 택시요? 개인 택시 과세. 택시는 좀 이렇게 사치품으로 보고 있어요. 사치품으로. 그래서 이 세법이 1970년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판단해야 돼요. 부가세법 안 바뀌죠. 그런 것은 이걸 면세로 풀어주지 않아요. 택시가 사실상 대중교통이잖아요. 일반 서민들도 얼마든지 택시 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풀어주죠.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자, 여객운송 용역 면세요. 여객운송 용역 면세.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버스, 시내버스 이런 것들은 면세. 다음은 과세로 하겠다. 항공기, 비행기죠. 비행기는 과세요.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KTX죠. KTX 이런 것들은 과세하겠다. 14번 다음 중 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간이가세를 포기한대요. 간이가세에서 나는 일반 과세로 할 거야. 이렇게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간이가세 마지막으로 신고하는 것은 다음 달 25일. 만약에 포기 신고일이 5월 5일이다. 그러면 다음 달 25일 날, 6월 25일 날 간이가세자로서 신고를 하라.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 신고 때 신고한 가세 표준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된다. 맞죠? 예정 때 이미 했어. 그러면 확정 때 뭐 제외하죠.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로부터 25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만약에 사업 개시일이 5월 5일이면은 5월 5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이 7월 31일이잖아요. 여기는 7월 31일이니까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폐업했어요?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 납부. 아니죠.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폐업이 5월 5일 날 폐업했다. 그러면 5월 5일부터 25일이 아니라 다음 달 25일이에요. 다음 달 25일. 5월 5일이면은 다음 달 25일 날.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라 그런 얘기죠.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그래서 사업의 종류.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를 추가했다. 그럼 종류가 바뀌었죠. 그러면 정정 사유가 돼요. 상호 변경.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정정 사유. 주주가 변동됐어요. 이건 뭐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주식 투자한 사람들 금방 알 거예요. 내가 어떤 A 회사 주식을 샀다. 그러면 주주가 변동됐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사업자 등록 정정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면 매일 정정해야 돼요. 주주 변동은 정정 사유가 아니다.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장 이전은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정 사유가 된대. 자, 여기까지 해서 15개를 문제를 풀어봤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